한국과 미국의 극우주의 비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네오콘, 그리고 트럼프주의, 그리고 한국 기독교 극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신우익은 미국에서 네오콘이라고 하죠. 뉴 컨서버티브, 일본에서는 신우욕구라고 한답니다. 새로운 우익이라는 뜻이네요. 뉴라이트는 이것들과 같은 의미죠. 미국의 경우 부시 정권에서 부각됐던 네오콘과 최근에 트럼프주의를 한번 보고요. 네오콘과 트럼프주의의 차이를 한번 알아봅니다. 한국의 경우 이승만 이후 전통적인 구구주의와 소련 붕괴 이후 뉴나이트 구구주의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전통적 구구주의와 뉴라이트의 기원을 알아보고요. 또 뉴나이트의 흥망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극우에 대해서 그 조직과 노선을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먼저 미국의 네오콘의 우익, 우익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주의, 신우익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콘의 먼저 역사적 진화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하버에 의하면은 이 보수주의라는 개념은 신과 질서 잡힌 우주를 강조한다. 즉,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 질서적, 현 질서를 옹호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습과 전통의 존중이죠. 인간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뭘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신을 부정하고 한다. 이런 걸 부정하는 겁니다. 신의 의지에 따라야 된다. 이제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현 상태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불경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주의는 혁명, 사회주의를 포함한 모든 유토피아즘에 반대합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만들 수 없고 오로지 신에 의한 천국에서만 그러한 이상사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아가 인민의 권력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도 불신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다수결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신이 주어진 의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이 바로 이러한 이러한 다수결의 위험이죠. 다수결에 대해서 통제하는 원리, 바로 그거는 바로 종교적인 원리가 됐고, 그리고 인해 신의 의지와 현 사회를 보호하는 엘리트 관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신보수주의 운동은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우파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 네 가지 운동이라는 거는 반공주의 운동, 그다음에 인종차별주의죠. 백인, 앵글로 섹슨이죠. 서유럽 중심으로 한 백인 인종차별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그리고 신보수주의는 이제 이러한 제국주의, 군사적 제국주의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보수주의 운동이라는 게 어떤 정식 회원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스펙트럼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원래 반공주의라는 신념하에서 뭉쳤는데요. 공산주의가 가져온 위협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목표로 뭉칠 수 있고, 그죠? 반공이라는 정치 의제에 집중할 수 있고, 통일된 견해, 단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유대인 집단,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론적으로는 우파에서 전향한 반공좌파죠. 우파로 전향한 반공좌파. 과거에 좌파였는데 우파로 전향했죠. 반공좌파, 즉 반스탈린 주자들. 이들이 바로 반공 이론의 기본을 제공합니다. 내가 옛날에 공산주의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사회주의 해봤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논리죠. 한국으로 치면 김영환이라든지 온갖 9386의 뉴라이트들입니다. 보수주의자 레오 스트라우스와 트로츠키주의에서 전향한 어빙 크리스톨이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기본적으로 원래 보수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에서 전향한 반공주의자들이라는 거죠. 트로츠키의 반공좌파는 노먼 포더리치가 편집자로 있었던 신유대주의 저널에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트로츠키주의와 유대주의, 이 보수주의가 만난 거예요. 이들은 반공좌파로서 처음에는 이제 우파로 전향할 때 민주당 내, 민주당 내 온건 보수주의죠. 민주당 내 반공좌파로 전향했습니다. 그렇지만 냉전 시기에 민주당이 소련이나 공산주의 세력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미국 내 친소좌파, 미국 내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내 좌파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대결했던 베트남 전쟁이죠. 이 베트남 전쟁에 민주당 측이 비판을 했죠. 자유주의자들도 비판했죠. 그래서 이러한 보수자들은 민주당과 반전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바로 미국이 이 반공 경찰로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반공 좌파들이 처음에는 민주당 내에서 일종의 반공 좌파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불만을 가지고 공화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화당으로 대거 입당해서 공화당 내 강경파로 전향하면서 바로 이들인 네오콘이 되는 겁니다. 신보수자들은 구소련이나 반미 급진주의 집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거부하는 소위 민주당이나 민주주의죠. 자유주의자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우파, 공화당이죠. 공화당 내에 강경파로 등장한 사람들을 바로 신보수자, 뉴 컨서버티브 네오콘입니다. 좌파가 군사주의적인 반공주의, 자본주의 경제, 최소 복지 국가, 전통적 엘리트에 대한 지배, 전통적 문화 가치의 회복, 그죠? 등을 추구하게 되는 이념적 개종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뉴 네오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기존의 좌파에서 반공좌파죠. 반공좌파가 되면서 이제 좌파도 아예 빼면서 보수주의자가 되는데 바로 뉴네오콘의 사상적 개정이죠. 기존의 좌파였는데 군사주의적 반공,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복지국가를 부정하고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복원하려고 그러고 그다음 전통적 문화 가치죠. 종교 같은 거죠. 이것들의 회복을 추구하는 이렇게 이념적으로 탈바꿈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네오콘, 특히 반공좌파들의 탈바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시기를 보면 첫 번째 시기는 1930년대 말이죠. 뉴질 대통령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연합이죠. 뉴딜 연합, 대공황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이 시기에 트로츠키주의인 어빙 크리스톨 등 초기의 신보수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이제 트로츠키 사회주의죠. 이 트로츠키 사회주의를 1930년대 후반에 뉴욕 시립대에 이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트로츠키 집단이 형성됐고 뉴욕 시립대에서는 트로츠키 집단이 형성됐지만 스탈린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3배 이상 많았답니다. 그래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립대에서 스탈린주의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수였던 거죠. 피해의식, 스탈린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이 매우 강하게 형성됩니다. 반스탈린주의죠. 반소련. 신보수주의의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 후반 신보수자들이 기존의 제도와 사고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수주의와 제휴를 합니다. 즉, 반공의 목적으로 보수파와 힘을 합치는 거죠. 이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특히 스탈린주의에 대한 적개심은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스탈린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을 한편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민주당 보고 친북 옹호 세력이라 그러죠. 국민의힘이.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이 우파들이 이 중간파들에게 너는 왜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공공선의 공동의 이익을 확보를 하고 바로 이것들은 자신들이 기존의 도덕적 가치죠.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 전통을 수호하는 수호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1930년대에 젊은 학자나 학생이었던 이들이 1960년대 후반 사회에 진출하면서 바로 이제 보수주의자와 결탁하면서 사회 주도 세력이죠. 사회 엘리트 지배 세력이 되면서 결국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1976년 신보수주자들을 비롯한 민주당 내 보수적 경향의 지지자들이 잭슨 후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지만 무명의 카트에게 패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잭슨과 카터가 대립했는데 보수파들이죠. 네오콘들 보수파들이 잭슨을 지지하다가 카터에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미국은 국내적으로 높은 인플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이후 직후 대외적으로 이란 인질 사건, 죠 이란 인질 사건에 카터가 실패해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헬리콥터 충돌로 사망하면서 미국의 자존심이 추락했습니다. 니카라과의 자유혁명이 발생해서 미국의 남미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비난, 죠 소련에 대한 비난, 반공 여론이 높아지는 이러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로 이 카터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한 민주당 내에 있었던 바로 이러한 보수적인 반공 좌파들이 바로 공화당으로 당적을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신보수주의 세 번째 시기는 대체로 레이건 대통령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이제는 학계를 떠나서 공화당 행정부로 들어가서 공화당의 중간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현실 참여에 가면서 이 공화당의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펄과 울포주를 비롯하여 많은 신보수자들이 정치권과 연계해서 하나의 네오콘 세력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신보수자들의 네 번째 시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입니다. 2001년 9.11 테러는 신보수주의를 미국의 어, 중앙 정치죠. 워싱턴에 등장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반공이 이제 반테러로 바뀐 거죠. 2004년 부시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 복음 세력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정치적 보수 세력이 결국은 기독교 복음이죠. 보수적인 기독과 연합한다. 한국 똑같습니다. 체니 부통령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통적인 공화당 강경파 참모지들은 바로 이러한 신보수주의 이 세력이죠. 이러한 신보수주의 세력과 연대를 하게 되면서 사회 엘리트로 등장한 이러한 신보수주의 네오콘들을 중요 참모, 그죠? 중요 참모로 안치면서 백악관 안에 이러한 네오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997년 신보수주의 핵심 문서로 꼽히는 새로운 미국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에 이러한 네오콘들이죠. 반공 좌파에서 전향한 구좌파들과 그 다음에 군산 복합 체제에 있었던 원래의 그 좌파들이 원래의 보수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좌파에서 전향한 새로운 보수주의와 네오콘 군산 복합 체제를 대변하는 그죠? 이러한 힘을 합해서 이제 양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오콘의 양축은 좌파에서 전향한 인간들이죠. 주로 트로츠키자들 과거.
두 번째는 군산 복합 체제를 대변하는 미국의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바로 미국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은 바로 특히 반공좌파들은 바로 이 전통적인 군산 복합 체제의 지지를 받고 미국 정치 외교에서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